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걱정들 하십니다. 5년 이상 사셔야 되는데 그래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하면서요.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손자녀한테 증여하더라도 5년 내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5년 내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엄청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증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 후 5년 내에 조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니까 증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어린 손자녀가 갑자기 재산을 받게 되니까 되바라지거나 아니면요 자립정신이 없어지거나 기타 등등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증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손자녀한테 증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해야만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손자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장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노노상속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95세, 아버지가 75세, 70세라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1차로 내야 되고요. 아버지 또 상속재산 받아서 거액의 상속세를 또다시 10년, 20년 뒤에 또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 2차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물더라도 증여하게 된다면 노노상속을 피할 수 있고 상속세를 완벽하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함으로써 물론 자녀한테도 증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을 50억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선세무서에서 상속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빡센 아주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요. 국세청 본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절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속 재산을 50억 원 이하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손자녀한테 증여는 필수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며느리 손 사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속인한테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 후 5년 이후 살아 계셔갖고 5년 이후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엄청난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5년 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손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천에 세대 생략 할증세액 30% 포함해서 3억 1,600만 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엄청난 증여세 부담은 생기지만 노노상속을 피하고자 하니까 당연히 증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했을 때 2억 4천 플러스 그 2억 4천에 30%니까 7,200이니까 아유 왜 잘못됐네요. 3억 1,600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3억 1,200이 되겠습니다. 3억 1,200이라고 하는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3억 1,200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 할증된 세액이 아닌 것만 바로 공제해 주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손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하고 나서 3억 1,200만 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뭐 3, 4년 만에 바로 상속이 발생됐다면 증여재산 10억 5천만 원은 상속세에 포함이 되겠죠.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의 누진 합산가세로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한테 기증이한 재산 10억 5천이 상속재산에 합산됐을 때 상속세율 50%를 정해야 된다면 상속세는 5억 2,50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기납부세액은 3억 1,2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만 공제해 주니까 2억 6,500만 원의 추가 상속세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속세에 바로 증여받은 손자녀가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자녀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속세에 대해서 손자녀는 낼 권리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요 반드시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속인인 손자녀한테 증여했지만 상속세는 상속인만 낸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배우자하고 직계 1차 비속만 낸다는 것이죠. 아들, 딸만 내는 것이지 외손주, 친손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손자녀가 비록 증여받고 증여세 냈지만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추가 상속세가 발생됐지만 2억 6,500만 원은 손자녀가 내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이전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억 6,500만 원의 상속세 절세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복한 가정에서 손자녀가 많은 경우도 있겠죠. 뭐 자녀가 두세 명, 서너 명 되는데 외손주, 친손주 합친다면은요 많겠죠. 5명한테 만약에 증여를 한 다음에 5년 내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10억 5천씩 5명한테 증여한다면 1인당 2억 6,500만 원 절세 가능하고 5명이면 13억 2,500만 원이죠. 10명이라면은 어떻습니까? 26억 5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으니까 손자녀한테 증여해서 5년 내에 설사 상속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일어난다면 더더욱 대박이 되겠죠. 그리고 5년 내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5년 내에 그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상속 개시 시점의 평가액이 아니고요.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의 평가니까 낮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상속세를 비상속인이 상속 손자녀가 내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절세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손자녀한테 증여할 때 이렇게 조기 사망 건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손자녀 증여 후 손자녀들이 되바라지거나 자립심이 없거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현명한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를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답습서 이북 한번 구입하셔갖고 절세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8,500원 정도 하는데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현명한 증여 상속 플랜 중에서 그 손자녀가 되바라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가 바로 콘스탄트 김의 파셜 기프트 부분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스탄트 김의 수렴 청정 증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명한 증여 상속이라고 할 수 있는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요. 증여했지만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이는 현명한 증여 상속세 절세 전략을 실행시키고 바로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거 엄청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납니다.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절세 우산, 투자 우산, 세금 우산을 펼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 NGP 플랜 한번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 상담 지원해 드리니까 바로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지금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게 된다면 법인 설립부터 자산 운영, 법인 운영, 그 절세 관련돼서 각종 지원들은 제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편하게 저의 리포팅과 지원 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게 100년, 200년간 그 이상 절세 우산, 세금 우산, 투자 우산을 펼쳐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무료 상담 컨설팅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